그 3천여 개의 법안을 만들어낸다. 끔찍한 얘기죠.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빵 얘기는데 아까 얘기 나누다가 붕어빵 기계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법안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졸속적으로 막 찍어내는데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몇 가지 법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5.18 특별법. 요즘 세상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5.18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은 처벌하는 법안. 이거 있을 수 없는 법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5.18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름을 공개해도 돼요. 근데 절대로 그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요. 거기 누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지원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어요. 아까 김 교사님 4.3 사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4.3 사건도 특별법이 또 통과된 거 아시죠? 예. 네. 이 천문학적인 지원금이 거기에 지금 투자돼요. 그렇습니다. 1조 3천억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된 평등법안, 예전에 정의당에서 발의했던 게 뭐예요? 차별금지 법안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입을 막는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 입을 막는 역할을 잘해요. 성적 지향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도록, 그걸 죄라고 설교하지도 못하도록 틀어 막는 거예요. 말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정의당이 발의했다가 반발로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다시 재발의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평등법안이라고 했습니다. 24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한 명만 무소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자,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게 뭐예요? 낙태죄를 유명무실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 낙태를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들,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페미니즘 쪽에 속한 사람들, 이 페미니스트들은 좌파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북한에 풍선 날리는 거, 대북 풍선 배포하는 거, 이것도 불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법을 만들어냈어요. 국민들 대다수가 원치 않는데 공수처법 밀어붙여서 만들어내고 통과시켰어요. 또 지금 남인순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게 참 끔찍한 법안인데요. 가족이 구성이 되려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결혼해서 출산을 해요. 자녀를 낳아요. 그럼 가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원래 자식은 아니지만 이 불쌍한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자식이 되면은 그게 가족이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다시 말해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지 않아도 그냥 남자 둘이 같이 살면, 여자 둘이 같이 살면은 이것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법적인 지위를 주자.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법안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총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총회는 주민들 전체로 구성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여기 갑니까? 아파트 분여회도 제대로 출석하기가 어려운데요. 결국은 소수인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주도가 되어지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여기에 전교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학교 교사가 들어갈 자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민노총 멤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전교조 멤버들이나 민노총 멤버들은요, 원래 열심히 해요. 원래 파고들어서 정말 전력 투구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는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피곤하고 지쳐서 신경을 안 쓰는 반면에 이 민노총 멤버들은, 전교조 멤버들은 직접 들어가서 전력 투구해서 장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자, 어쨌든 원치 않는 법인데도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막 통과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두 분께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게 얼마나 공산주의 길목인지, 얼마나 이게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지 알리는 게 필요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안 하니까. 근데 알리되, 만약에 이게 통과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법 비로부터 통과가 되듯이 5.18 특별법 통과되듯이 4.3 특별법 통과가 되듯이 그럼 이게 통과가 되고 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우리도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KBS 앞에서도 시위하고 국회 앞에서도 시위하고 강남역에서도 또 아산터미널에서도 막 시위하고 또 뭐 부정선거 밝힌다고 국토본 공동대표로 있는 분도 있고 또 교육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교육감을 이번에 제대로 뽑아야 된다 해서 이것도 막 뛰어들면서 전국지원 또 다니는 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일부 교인들은 저하고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각 지역에 저희 교회는 이제 이천에서도 오고 뭐 남양주에서도 오고 뭐 속초에서도 오고 막 전 지역에서 다 오거든요. 그 지역에 이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려는 기미가 나오면은 들어가라.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부분을 좀 인식하려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인식을 하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력도 있고 말빨도 좀 있고 또 추진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준비를 좀 시켰다가 이게 혹시라도 통과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요즘 우파들 중에 또 우파 시민단체 멤버들 중에 열심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다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저마다 자치위원회가 만들 때 거기에 얼른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거 요 작업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진짜 완전히 넘어가고 말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중앙부처를 향해서 또 지자체를 향해서 자료 내라, 보고해라. 그럼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니에요. 이 주민들 사생활 이거 경찰들로 쉽게 내놓으라 하기 어려운데 이거 주민들 정보, 개인 정보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시막지해요. 그게다가 아니에요. 그 지자체 내에 있는 부동산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이 이익을 배포해서 그걸로 선심을 사서 표를 얻어낸다면은 계속 이 권한을 잡을 수 있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국가기관이든 자치단체든 일부든 전액이든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도록 법안 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공사나 하는 일, 좌파 세상 만드는 일, 이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안정성까지 줄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줄 게 아니라 그 좀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또 우파 주민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걸 먼저 선점해서 이걸 잡아버리면은 통과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말씀. 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지금 이게 과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게 이 법이 통과가 180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통과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통과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지금 그 법을 바로 통과시키기에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뭘 하고 있냐 하면 행안부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요. 조례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거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토대가 만들어지면 이제 법을 가지고 이제 통과시키는 그러면 이제 쉽게 통과가 되니까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상적인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모든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의 어떤 위원들은 거기서 사상적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파들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앞으로 법을 통과시키려 하거든요. 그 과정이 아직은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지금 바로 통과될 상황은 뭐 이제 일지는 모르지만 좀 그런 건 있고 그래서 현재 좌파 단체들이 지금 법제화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는 올해 말까지 이게 통과가 못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자기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법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하면서 여론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만 뭐냐 하면은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 법이 통과되면 우리 어떤 뭐 이렇게 우파들이 대거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법이 통과되면은 그거를 위원으로 활동이 못하도록 이미 그런 차단 작업들이 다 돼 있다고요. 법제화. 예를 들어 아까 추첨제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추첨제로 그게 통과되더라도 이 뭐 신원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범죄 경력 조회라 해놨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필터링이 되도록 해놓고 혹시나 또 보안 누설을 하면은 그거를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그런 규정을 둬놓고 그래서 2중, 3중 이렇게 필터링 어떤 과정을 해놓도록 해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네, 있죠. 그 저희 교회 앞에 독일교회가 있는데 그 독일교회 교인 하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그거 다 한 번에 없애면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놔둘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만약에 놔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라도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있다가 연계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좌파 성향의 이런 운동가들을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무조건 당한다.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전혀 가리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법 그게 통과되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들은 만약에 내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기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막을 거라고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주민자치법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 구조가 사전투표구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의 대선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걸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이렇게 걸러가지고 한다지만 어차피 아들은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 지혜를 짜내야 되죠.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주민에게 권한을 준다. 주민이 직접 다스리고 일을 하고 주도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 자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실제로 모든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전조교들이 그 지역에는 민노총들이 권한을 가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들. 사실 전교조에 대한 반감들은 국민 대부분에게 상당히 강해요. 이거는 완전히 골수 좌파들 아닌 이상은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공교육이 워낙 많이 무너졌고 이 공교육이 워낙 많이 무너진 중심에 전조조가 있다는 게 이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노총에 대해서도요, 제가 네이버든 다음이든 기사를 보면은요, 기사 댓글까지 제가 거의 다 모니터링을 해요. 30개 정도까지는요. 근데 이 민노총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은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민노총 멤버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국민의힘당 쪽에서 좀 싸워서 그 지역 내에 속한 사람들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도록 이런 운동들을 벌려나가고 알리는 운동을 벌려나가고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진짜 주민자치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돼야지 민노총 전교조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요 상태 김영배 씨의 요 제안대로 되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전투력을 가진 일반 시민들 없고 우파 시민단체들도 좌파 평생 싸우는데 노하우가 아주 축적이 된 이 사람들하고 싸우기는 아직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움직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아까 그게 이제 말하는 게 7조잖아요.
7조를 국민의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아 이것이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아니라 이거는 북한식으로 인민위원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론을 환기시켜서 그 7조만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림과 동시에 정치권에다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죠 우리가?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저는 우선 지금 이 논의도 좋은데요. 예. 지금 그 이 법 자체의 독소 조항이 예를 들면 뭐 정보 수집 권한이라든가 뭐 이런 아까 민노총 정교조가 들어올 수 있다든가 이런 독소 조항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외에도 이 법 내에 보면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를 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보고 네. 결국은 네, 잠깐요. 제가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네. 이게서 토론해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3차인데 이게 3차에서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정교조나 민노총에 들어가서 자리 잡을 길을 열어놓은 이런 독소적인 주민자치기본법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의 포럼을 하는 건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뭐 대안이 안희할 목사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특별히 국민의당 쪽으로 계속 이런 자료들을 좀 보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역할을 해줄 때 사실은 표를 줘야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선거인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요런 아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들에게 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서 당신은 안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